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섯 번째 2학기 애니그램 앤드 일주론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별 시간에는 사례와 사례와 함께 이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무진일주와 그리고 무호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진일주의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금 현재 표가 보이나요? 네. 어, 아래 사주를 일간 중심으로 성격이나 대인관계나 직업이나 운명 등등 애니그램 등 사주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말입니다. 신해년 태어난 사람이 신해년 갑오월 무진일 정진식. 참고로 말하면 이분은 어떤 스님에 대한 비구니 스님에 대한 사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상담을 한 건이 있어가지고 찾아놨다가 오늘 봤더니 무진일주가 떴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무진일주에 있는 분들이 그 승려라든지 이런 성직자를 하는 분들이 에, 많습니다. 무진일주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그 사주가 많이 보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분은 신의 가고 무진병진인데 일간 중심으로 일단은 무진은 자 무진은 큰 땅이에요. 엄청난 큰 땅 대지 그리고 산과 같이 큼직한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 밑에 지지가 있는데 지지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용이죠. 용. 음, 음, 용인데 무토를 보통 우리가 뭐로 봅니까? 황색을 보면은 무지는 황룡이다. 황룡. 하죠. 엄청난 큰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토는 안정감이 있고 또 책임감이 강한 면이 있으면서 리더 중심에 어떤 사람들 사이에 중심이 되는 리더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진토가 또 깔고 있잖아요. 진토는 물론 진토 속에 지장간이 을, 개, 무로 나누는데 어쨌든 무토가 있어 놔서 토토가 돼 있으니까 산더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지도 진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가 많다 이러면 되겠죠. 토기운이 많다. 그리고 월지 월지도 오하고 시간도 병화라서 화토가 아주 강한 사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 중심을 살펴보면 원래 토가 기운이 강하고 원래 토가 원칙을 많이 따집니다. 원칙을 따지고 뭐 신의를 따진다고 하자 신의 원칙 이런 것들이 따집니다. 그런데 오화 즉 병화 이런 것들이 있고 주변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사실은요 이 무토가 우리 병화하고 거의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라 할 때 무자나 병자나 거의 같이 취급하잖아요. 또, 뭐, 무토를 갖다가 우리가 무오라 하는 거하고 병호가 원래 보면은 흑계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양인살이라 양인살, 오를. 그런데 무도 같이 양인살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부오가 정인이긴 하지만
벼와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또 벼와 비슷하게 굉장한 어떤 유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애니그램 8번 유형과 닮아 있는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물상으로 보면 큰 산 아래 흐르는 강물, 그 위로 떨어오는 태양이 있어서 중생을 감싸한 듯이 굉장히 큰 스케일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무토가 월간의 간목이 있잖아요. 뭐 요거는 여러분 잘 보면 간목이 있단 말은 표현력이 편간이 있잖아요. 월간은 원래가 자기 표현공이라 그러는데 이 여기에 편간이 와 있으면은 말을 썩 잘하지 못합니다. 자기 말을 매끄럽게 잘 못하고 만약에 월간에 상간이나 식신 또는 상간이 와 있으면 말을 잘하겠죠. 한목이 있으면은 말을 좀 더듬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대인관계를 보면 무토는 사람을 품는 돼지다. 포용이 있고 큰 의리와 신뢰를 중시한다. 아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 토가 반복이 되잖아요. 이 토가 너무 많이 반복이 되면 어떻다고요? 오히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포용력이 오히려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토가 어느 정도 많아야 포용력이 있고 의리도 있고 신뢰가 있지. 토가 너무 많으면은 좀 의리도 떨어지고 신뢰도 좀 떨어진다. 뭐든지 많으면 안 좋아요. 아무튼 이분은 지금이 현재 성년대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연하게 어느 절에 갔다가 디구니 스님들 있는 절에 갔다가 그 삶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출가를 결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성녀가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그때 승리가 될 때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요? 하고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분이 승리가 될 시점이가 19세 보세요. 병신이 병신. 병화가 왔잖아요. 자, 이 병화가 왔을 때, 19세 병화가 왔을 때 이분이 어떤 성기가 있었냐면은 본래 무토가 우리가 경금에 대입하면은 편인, 편인격이 그잖아요. 약간 신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병화가 왔으니까 이분 시간에도 병화가 또 있어요. 그런 편인적인 게 굉장히 편인이 뭐냐면 신비한 거잖아요. 종교성이죠. 종교 중에서도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왔을 때 자기가 신비한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우연히 어떤 절에 갔다가 딱 보니까 자기 편이 다 꼽힌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 버립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이 병화가 편인이 있은 것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자, 아무튼, 오하병화는 불심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지만은, 인성이잖아요. 인성. 오하와 병화는 다 인성에 해당되고, 인성은 자비에 해당되고, 불은 광명에 해당됩니다. 자, 이 광명을 세상에 펼치잖아요. 그러면 포교에 관심이 또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신해 우리가 보면 신해가 연두에 보면 연두를 살펴보면 신해는 저 외로움을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보면서 그 사람의 뭘 판단해요? 그분의 운명을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주로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자 실질적으로 대운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간단하게 신해를 볼 때에는 문진우를 볼 때에 신금은 상간에 해당되면서 해가 이렇게 해서 신해 자체가 조금은 고독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의 연주는 본연의 약간 방황,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결단을 통해서 삶을 정리한 흐름을 이분이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그랬다가 신의 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게
갑으로 넘어오잖아요. 갑으로는 평간이잖아. 이 평간은 결단을 합니다. 일단 자기가 결단을 내릴 때가 평간을 할 때 결단을 많이 내립니다. 자, 그래서 갑오 병진이 사가 움직이며 이때부터 이제 성녀가 돼갖고는 갑오 병진이 에서 교화 포교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제 출가해서 공부도 하고 정착하고 성공했는데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분이 무진다 무진 무진이라는 사람은 물론 진도 속에 을개무가 있어가지고 을이 있으면은 어떤 녹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녀사에서도 어떤 뭐 큰 절에 총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직책을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가장 큰 거는 자기 스스로가 무토예요. 그게 남 밑에 못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에, 중년에 일찌감치 그 보통 우리가 절에서 큰 절이 있지 않고 나오는 토구를 장만합니다. 토구를 장만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가 독립을 독립을 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국토는 본선사 행정제도적 운영, 즉 을기가 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시 무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체적인 걸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개문이 되니까 뭐가 들었어요? 정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정제가 들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합니다. 을이 있으니까 정관이니까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충실하게 일도 보고 또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또 잘한다. 어쨌든 사찰 관리, 종단 운영을 잘하는 강점을 발휘하고 또 사회봉사, 교육, 심리, 상담, 법문 등을 타인을 이롭게 하는 동헌형 직업이 맞다. 자, 어쨌든 뭐 이 내용들을 보면 젊을 때 학교 다니면서 조금 외로웠고 이제 청년 때좀 이때에서 이제 승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중년에 가서는 교화 포교 리더십을 하고 지금 50대 자 후반에 들어가서 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내면을 깊이 갈무리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자기 도대 양성, 후학을 기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애니그램으로 보면은 이분 애니그램 직접 조사를 안 했지만 애니그램이 1번 유형이 가장 근접합니다. 왜? 자, 우리가 애니그램을 살펴볼 때 월지와 또 뭡니까? 자, 첫째 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살펴볼 때는 첫째는 그 사람의 일간이 무토였잖아요. 무토. 무토는 내가 대장이잖아. 대장은 대개 보면 대장적인 걸 보면 대개 보면 8번 유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때에 따라서는 어, 이 무토가 평화를 갖다가 중대 역할을 잘합니다. 토가 포용력이 아니 그래서 9번 유형도 어, 유형도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볼 때에는 아무래도 1번 유형이 을개무할 때 을이는 우리가 볼 때 6번 유형이거든요. 을은 정갈이잖아요. 을개가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분이 배역적인 원칙가에 있는 을개 중간에 있는 개가 상당히 자주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토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수창고예요. 그러니까 중심되어 있는 부분이 개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 진토가 무슨 창고? 물창고잖아요. 그게 물과 관련된 걸 이분이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재성을 마음속에 두고 있구나. 그래서 재성 중에서도 대표적인 재성이 경계는 우리가 말하는 일본 유행이에요. 일본 유행은 원칙가잖아요. 개혁가. 그래서 따가지고 일본 유행을 맨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들이 강하다. 보조 유형으로서는 이분이 무토가 굉장하게 포용력과 안정적을 갖기 때문에 중대와 여유를 좋아하는 것이 무토입니다. 그래서 구분 유형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다만, 뭐가 많습니까? 다만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이 토가 너무 강해요. 토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 자, 1번 쪽에 유형이 너무 많아졌다. 1번이 뭐예요? 1번 유형이 뭐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한 정제잖아요. 정제 유형이 너무 힘이 강해지고 이래 되면은 7번 유형으로 좀 가는 게 있겠네요. 유머도 있고 7번은 편제잖아요. 유머도 있고 밝음을 배우면 엄격함이 좀 누그러져서 중생교화에 유연함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는 점점점 부드러움을 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딱딱하고 그런 것보다는 7번 유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런데 만약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고독한데 자꾸 빠지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어, 이 뭐가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최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오하나 병화가 있잖아요. 병화나 오하나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오하는 무토로 볼 때에는 정인이잖아요. 병인은 편인이잖아요. 이래서 인성이 많이 발달됐을 경우에 특히 이분이 어릴 때 병을 맞이했고 시에도 병이 있으면 편인이 있단 말은 뭔가 하면은 편인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형입니까? 4번형이에요. 4번형. 그러니까 오와 병화가 동시에 정인 편인이 동시에 되어 있으면 편인적인 영향을 많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편인적인 4번 유형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4번 유형으로 나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분열형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화토가 강하잖아. 화토가 강한 사람인데 또 화가 자기한테는 까칠한 성격인 4번 유형이 들어간다면은 그건 좋은 유형이 아니다 말이야. 자기한테. 무슨 말이겠죠?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유형이 무슨 유형이다? 아까 말한 자기한테는 인성인 유형. 인성이 여기서는 4번 유형이잖아요. 그 4번 유형에 계속 자기가 빠지면은 고독해지고 자기 비판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한다? 평상시에 명상이나 법문 활동을 해서 균형적인 를 잡는 거다. 이분이 평상시에 좀 큰 삶, 무토일주를 숭생을 붓고 병화와 같은 큰 포부를 갖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수를 간직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찰 경영도 하고 포교도 하지만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쪽 자기 한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 병화 특히 편인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아까 말한 데 고독에 들어가고 자기 비판에 우울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식상적으로 내가 나를 갖다 풀어가는 행동거든. 신강한 사람은 식상으로 풀어가야 되거든. 그럼 식상이 우리를 몇 번이에요? 3번이나 2번, 3번이잖아요. 2번 식신, 3번. 그런 쪽을 만약에 한다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화 리더십에 더 하고 고학 양성에도 탁월한 운명을 지렸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그런 쪽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화도 하고 이런 쪽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에, 그 병진이 이제 이 사주의 마지막에 병진을 떴잖아요. 합보원이잖아요. 그 말은 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자기 고집이나 또는 편인적인 속에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쪽에 가지 않고 금리나 수 방향으로 움직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내용.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분의 그 일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니그램과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좀 중개해서 이번에는 다음 문제 무오죠. 무진을 무오일조에 대한 공부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 자,
표에 보다시피 지금은 무오일주가 떴습니다. 무오. 야, 뭐하라 했는데 잠깐만 이거 뭐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례를 봐야 되니까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무오일주. 어, 여기 있네. 자, 무오일주 사례인데 계사년. 계사년이 뭐 나이가 조금 많죠. 73세 남자입니다. 계사년 을묘월 무오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게 무오 공부거든요. 무오일. 경신시에 태어난 사시는 분입니다. 계사, 을묘, 무오, 경신. 자, 이 사주를 한번 진짜 분석을 해보면은 이분은 무토일간인데 사주에서 가장 부족한 오행이 딱 찾아보면은 여러분들 수가 보일 겁니다. 금도 두 개나 있어도 좀 강하고 화도 두 개고 무토도 사실은 무토는 하나 있지만 그래도 화생포해서 서로 정해주고 있고 또 뭐 사나 신금속에 무임경 무경임 이런 식으로 무병 이거는 저 에, 무 경병 요거는 무임경 이런 식으로 무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신사에는 원래가 무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무토는 적은 건 아니잖아요. 화도 두 개, 목도 두 개, 금도 두 개, 다 두 개씩인데 수만 하나야. 그래서 수가 부족하고 사실은 전적으로 볼 때는 오화하고 사화 사이에 나무가 딱 있어요. 자세히 보입니까? 오와 사화 사이에 나무가 보인다. 그럼 이걸 중간에 얼면은 소치계라 불소치계 불이 싹 붙을 수 있다. 전체도 볼 때는 무토가 바짝바짝 마르겠죠. 바짝 마르고 그래서 이 마른 이 무토 화에다가 조금 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토는 개수를 너무 좋아해. 중간에 을이 딱 맞고 있긴 하지만 물이 합이단 말이야. 그래서 무토는 개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자 한다. 그래서 수를 추구한다. 근데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수가 이 사람한테는 용신격, 금은 희신격. 그래서 희용신이 금수다. 근데 오늘 보면은 어릴 때 11대 1살 11세 빼고 21세부터 해자로 흐릅니다. 해자. 마지막에 처음에는 축이었겠죠. 네. 축, 임계, 개축, 똥이잖아요. 어쨌든 개축, 임자신에 하니까 금수 흘러서니까 어, 그런대로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분을 만나서 그래도 집안에 농사는 처음 짓고 했지만 나중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게 되고 사업이 굉장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큰 사업을 하셨고 그 덕에 이분 어릴 때 학교도 대학까지 나오고 잘 이렇게 지냈다. 근데 학교를 21대 진급운이 딱 맞이하니까 이 상관운을 떴잖아. 뭐 토생금. 이 상관운이 오게 되니까 뭔가 새로 하고 싶단 말이야. 지지는 해가 있잖아요. 물이 바탕이 돼가지고 신해라. 큰 물이잖아요. 큰 물은 여러분 잘 아는 무역을 하는 겁니다. 무역. 그래서 무역을 해서 신금, 금은 돈이거든. 무역에서 돈을 벌이는 그런 직장에 갔다. 무역회사에 갔다. 근데 무역회사에 있다가 곧바로 자기가 나와가지고 왜 나왔습니까? 남 밑에 가기는 갈 수 없는 사람이죠. 무토가 내가 대장이 되니까. 아까도 그 무진일주도 무토가 대장이 돼서 남 밑에 안 가고 나중에 독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30대 초에 바로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수산업을 경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물이 사주인데 수산업 경영했으니까 금상첨화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였어요. 정말로 뭐 돈을 깎구리를 끌듯이 막 뭐. 근데 모든 것이 성하면은 흉하, 성하다가는 또 세한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토가. 경에서는 줄 아는데 술토가 함정이야. 여러분 잘 아시면 화토죠, 화토. 오술, 묘술, 합파.
사수원진, 오술, 인오술 화. 그 화가 막 충천하니까 원래 이 사람 화가 오면 안 좋잖아요. 수가, 금수가 좋은데. 그 술토운이 딱 변해가지고는 갑자기 그때, 자, 술토운이 오고 51세 기토운이 왔지요. 이런다. 눈에 보이죠? 요 10년간. 다만 자기가 하는, 그 수산업을 계속 하면 되는데, 뭐 그때 자꾸만 워낙 그 당시에 젊을 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막 부동산을 사기 시작, 부동산. 부동산 사서 뭐 막, 어쨌든 부동산이 많이 늘어났어. 무토일주는 원래 부동산 많이 삽니다. 원래 보면 무토일주가 땅을 막 넓히는 게 좋아해. 무일주가. 땅을 무지무지하게 그냥 막 여러 가지 땅을 사기 하는데 많이 샀지. 땅을 많이 사면 언젠가는 땅이 이 돈이 돼야 되는데 묶이면 어떻게 돼요? 나쁠 때 돈을 사고 나면 그 땅이 다 묶여버린 거예요. 내가 운이 좋을 때 땅을 사면 유통이 돼서 자꾸만 사고 팔고 사고 해서 돈이 막 불어나는데 운이 나쁠 때 사놓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회전이 안 되고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사놨던 것이 계속 그래 돼요. 다시 이제 유금운이 왔을 때 조금 더 좀 하고 난 다음에 무토운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토운이 이제 최고로 이제 큰 무토운입니다. 61세. 이때 무토운 때 또, 그때 세운 때 아마 가보을미연이 있어요. 가보을미연에 당해서 엄청난 큰 손실을 봤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부동산 관계에서, 음, 어, 어떤 그 개발 사업을 했는데, 예, 개발하는 사업을 했는데 자기가 땅을 대고 그 시행을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그동안에 모았던 땅 전부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나중에 가라앉아 버리죠. 그 힘이 심한 거라. 자, 그렇다 해서, 그럴 때 신금을 맞이해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릴 때, 그때 신금운 때, 이제 말하자면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토는 아까 앞에도 말씀했지만 큰 산이나 대지를 상징한다. 무오일주는 화기운이 강하여, 무오일주는 사실, 어, 무기미, 우리가 말하는 나범오행이라고 해서 나범오행. 나범오행은, 우리가 갑절축, 뭐, 계중금이요? 뭐, 이런 식으로 시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 말하는 이 간지 붙인 여기다가. 그런데 무기미는 천상화라고 해요. 무와 기미. 무와 기미. 짝입니다. 무호, 기미를 천상화라고 해요. 천상화 뭐냐? 하늘에 있는 태양을 천상화라. 천상화는 태양의 태양. 엄청난 밝은 거잖아요. 모기미 천상화인데 하늘 태양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활발하고 추진이 있고 대담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저 성격은 솔직하고 직선적입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자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 밑에 안 들어가지. 그래서 젊을 때 바로 그냥 30 초반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고집, 독선, 성급함이 두드러져 있다. 근데 시에 경신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예. 이분이 참 신을 잘 타고났어요. 경신에다 태어난 게 이것이 신은 자식을 뜻하기도 하고 노후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때 경신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금생수 이거는 금은 수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자식이 현재 참 잘 풀리가 있고 돈도 많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직업 가고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또 딸도 딸하고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아주 그냥 잘 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힘들어갖고 완전히 어려움을 처했어도 그래도 예전에 워낙 부동산 사랑이 많아가지고 아직은 부자지요. 부자지요.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경신시에서 이것이 검의 날카로운 결단력이 가해가지고 강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빤당도 파랍니다. 자, 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강한 추진력, 토생금하잖아요. 추진력도 강하고 또 판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금의 성질입니다.
하지만은 한번 결정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큰 성공하면 크게 성공하고 실패하면 큰 실패할 수 있는 이런 양날의 어느 정도 보면 부침이 강한 그런 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이끌고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인덕보다는 실력과 카리스마로 신망하는 타입이다. 아무튼 신오 일 삼합이 보면은 에, 사호가 하고겠어. 신은 삼합이 아니죠. 사신은 수가 되고 사호가 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금수가 상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폭넓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컸던 점도 포함하다. 어쨌든 이것도 특징은 이분은 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걸 매우 좋아해요. 사실은 그것이 자기한테 운이 화토 운이 전개될 때 좋지 않은데 오히려 금수운에 화토를 부동산을 잘 개발했으면은 돈을 벌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 유통업으로 해서 수산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쨌든 수산업으로 크게 성공하고 계산년 태어날 때 임진계사 장유수라 임진계사 임진하고 계산은 나무 모양의 장유수 길게 흐르는 강입니다. 아까 오늘 하나 배웠죠? 무기미 천상아 뭐 그런 것들 한번 배워봅시다. 그 다음에 계사하고 음, 계사년은 경진 신사 어, 예, 임진계사 임진하고 계사는 장유수다. 물과 관계돼. 이에 경신씨는 금수의 흐름을 잘 활용한 것이다. 아무튼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토운이 오면 무거운 리스크를 갖게 되고 특히 부동산 개발 실패처럼 큰 손실을 빚기 쉽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이 신금운에 무신일 때 무토말 무토말 무토말에 스님을 만나서 이때 이제 완전히 어려웠죠. 해고를 때 에,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잖아요. 가장 어려울 자도겠죠. 어려울 때, 막 죽을 법일 때.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증거 보는 때는 상당히 많이 돌아왔어요. 뭐 5, 6간 좋아지. 이 좋아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뭔가 자기 근성이 나타나가지고 또 부동산을 또 하겠다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해가지고 금매에 손을 대가지고 엄청나게 열 몇 개를 사놨는데 다섯 여섯 곳 샀구나. 큰 거 다섯 여섯 개 샀는데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 개도 안 팔렸어요. 또 장기가 있지. 물론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당연한 괜찮겠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자꾸 돈은 회전이 돼야 굴러가잖아요. 근데 장기가 있다. 그 이제 지금 앞으로 보면 운이 없어요 이제는. 흥미병원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막 가져 계시는 거 조금씩 내 쓰시고 건강 관리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더 사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행히 예, 시에 경신이 있어가지고 자식 굉장히 잘 뒀습니다. 그래서 신금속에 시장간 경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고 현재 자기한테 금수가 용신이 있어요. 용신이 시용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우는 지금 현재 운은 안 좋은데 정이 병원인데 본래 사주상 타고난 이 격국의 경신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볼 때 보면 이상하다. 대우는 우는 게 현재 없는데 어떻게 잘 살아가시지 보면 시를 한번 보면 됩니다. 시를 살펴보면 시가 이분은 희용신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그래서 사주 원국을 잘 보는 경우도 이런 것 사주 원국을 보고 이 사람 태어난
어릴 때 운, 성장할 때 운, 그 다음에 마지막, 배우자와의 관계, 더 마지막 가서는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걸 참고를 하시면서 보면 되고, 애니그램 보죠. 이번에 실제 애니그램을 제가 이제 구사해 봤는데 3번, 7번이었어요. 3번 여러분 뭡니까? 상관입니다. 상관이 아니고 3번은 원래 애니그램 3번은 뭐냐면 예, 성취가. 굉장히 성취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7번은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말하는 낙천가죠, 낙천가. 그 낙천가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그냥, 아이고, 잘 되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털털털 털어버리고, 그래서 빨리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은 3번, 7번 유형이었는데, 자, 사주를 봅시다. 자, 사주를 보게 되면, 이분이 3번이면은 상관이잖아요. 상관이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됩니까? 금이래, 금. 그 사주에 금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금이 딱 서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2번과 가까운 건데, 사실은, 에, 이 약간 신금 쪽에 경신이 두 개잖아요. 이 경신이 두 개 있으면은 금이 또 많아지면 약간 상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두 개가 달아나 있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나서는 길 좋아하고 그런 성격을 봐서 상관계가 있고 성취가예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가기 때문에 성취가가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부터는 평화주의자라고 앞에 그랬잖아요. 그런 평화주의자의 성격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성관계가 참본 내용도 있지만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게, 이분은 큰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큰 그런 결정일 것 같습니다. 큰 돈이 어디 있느냐? 이 신금 속에 임이 있습니다. 임경, 이 무경임, 무임경이죠. 임수가 이렇게 항상 시간에 시지에 서려서 나서 마음속에 항상 큰 돈을 추구하는 경우. 그리고 이게 낙관적입니다. 잘 되겠지. 그래서 현재는 낙관적인 것이 지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신이잖아요. 이 용신이 자기한테 낙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임리 아라마라 현재 큰 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바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을 이렇게 돈을 많이 쥐기도 하고, 물론. 그런데 실제 이랬는데 3번 유형은요, 성취형입니다. 그래서 성취형이라고 하고, 목표지향적이고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죠. 어, 그리고 성과 중심이고 사회적 성공에 집착한. 어릴 때부터 이분은 어릴 때 애기들하고 놀면 항상 딱지 따먹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딱지를 엄청 까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뭐 상업을 하셨는데 쪼개난 7살짜리가 옆에 붙어있면서 막내예요, 막내.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 옆에 붙어있어서 아빠, 오늘 돈 얼마 벌었어? 오늘 돈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돈을 얼마 벌니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릴 때부터 애기 따먹기 좋아, 애기 딱지 따먹기 좋아하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셀라는 것도 좋아하고, 아버지 막 돈 sel라면 같이 돈 sel라고 막 그런 걸 더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어릴 때부터 있지 않느냐. 이게 성취형이거든요. 성취형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8번 형의 도전형이잖아요. 권위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요 이유는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린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8번 왜 8번 형이 이번 실제적으로 이분이 가까운 게 있느냐 하면은, 일주가 무월주잖아, 무월. 무월주나까지 말하는 병호와 같다가 있잖아요. 병호가 뭐예요? 급자잖아요. 그래서 무월은 정인이지만 사실 정인적인 것보다도 병호적인 그런 힘이 강해요. 정인적인 것보다도 장하게 남한테 이기려고 하고 상대를 좀 제압하려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보조적 성향으로 7번 위원 점찍은데, 요거는 경신의 신금에 들었던
신금에 들었던 임수가 낙천경이다. 뭐, 여러분 아시죠? 견디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위기 후에 다시 재기하려는 의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7.8기로 또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도전, 개방성. 이것이 정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오뚜기 형처럼 계속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무튼 전체로 보면 이분은 8번 성취형이고, 네, 3번 성취형이고, 8번 남한테 이기려고 하는 도전형이 혼합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보조적으로 7번형이 낙천형이 이거는 우리가 사주를 보고 살펴야 내용이고, 필때는 3번, 7번형이었습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자기가 7번에 굉장히 낙천가잖아요. 낙천가도 낙천가 여기 7번이 이분한테는 재성이거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낙천적이다. 버릴 수 있다, 이게. 또 실제 돈 대해 많이 버려받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지만, 7번 덩치가, 항상 어릴 때부터 딱지 따먹고,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돈 sel라면 아빠 오늘 돈을 막 버려야 되겠다. 어린 애들이 7살짜리 그래 한다면 우습잖아요. 그런 얘기를, 예, 또, 나중에 해고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종합 정리해보면, 강하고 추진력이 있으면서 대담하고 솔직하지만 고집이 강해서 갈등 가능성이 있고, 직업은 유통, 실제 무역 유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명 젊어서는 성취로 나갔고, 중년에는 좀 기복이 있었습니다만, 노년에는 자식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애니그램의 3번, 8번 얘기인데, 실제는 3번, 7번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사람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분의 무호와 무신에 대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걸 별로 잘 사실 뿐이지 않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무신부터 책을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8시 20분쯤 제가 들어올게요. 잠깐 쉬겠습니다.